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도 전자기학 복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저녁 시간에 저희가 뭐부터 공부했었냐면 전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할 텐데, 전위라고 하는 녀석은 기호로 V였고 단위가 볼트였다라는 거 기억나셔야 돼요. 근데 이 전위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식이 어떻게 썼냐면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관측점 무한대에서 떨어진 거리 R까지 전개 2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여서 전개와는 방향이 반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해서 이걸 했던 결과를, 자, 물론 어제는 적분 다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죠.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개하고 달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R에 반비례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V라는 전위는 전개의 거리를 곱하거나 전개의 거리 D를 곱하거나 전개의 거리 L을 곱하거나, 아시겠지만 R, D, L은 전부 다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하나 더 특이한 거 있었죠. GR. G가 뭐였어요? 그죠. 절연 내력이라고 했던 거. 절연 내력의 거리를 곱해서 전위를 표현할 수도 있더라. 이게 전위였습니다. 물론 정의식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한대라는 관측점에서 전개를 역으로 끌고 가는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드시 반대, 마이너스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적분했을 때 이런 경우 있었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때 구간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전위 모양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또 전위 중에서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도체 있었습니다. 대전 구도체. 대전이 돼 있는 구도체라고 하고 반경, 즉 반지름이라는 녀석을 A라고 가정했을 때 떨어진 거리 R이 A보다 클 때와 R이 A랑 같을 때, R이 A보다 작을 때 외부, 내부, 표면이었어요. 그런데 전위가 외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던가요? 4파이의 입실론 제로 R분의 Q로 만들어졌고요. 표면 같은 경우는 전위 V가 4파이의 입실론 제로 A분의 Q로 만들어졌었고요. 내부는 전개에서는 빵이었지만 전위는 표면 전위와 동일하더라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얘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로 표현을 할 때 반경 A를 기준으로 A보다 짧은 내부와 A보다 긴 외부를 본다면 전개는 대전 구도체일 때 내부 값은 존재하지 않았고 외부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그래프였다라면 전위는 내부가 빵이 아니라 표면과 같은 어떤 값을 갖더라. 어떤 값을 갖고 얘보다는 완만하게 기울어지더라. 요 노란색이 전위에 대한 그래프, 하얀색이 전개에 대한 그래프,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또 배운 도체가 뭐였냐면 중공도체구,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습니까? 동심구도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비치발리볼이라는 공 안에 테니스 공을 놓고 중심을 일치시키면 가운데 공기가 채워져 있는 공, 이런 걸 동심구, 중공도체구라고 한다. 중요한 건 A도체가 플러스 Q로 대전이 되고 B도체가 0으로 대전이 되어 있을 때 이것도 적분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다가 A분의 1, 그치, B는 마이너스가 되고 C쪽은 다시 플러스가 되더라. 편법으로 구하는 법도 기억하셔야 돼요. 적분하는 것보다 편법이 훨씬 더 빨라서 B쪽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었죠. B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도체의 전하가 0쿨롱이 아니라 만에 하나 마이너스 Q쿨롱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C분의 1이라는 녀석만 삭제하고 써먹을 수 있더라. 그건 3장에 가서 또 한 번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동축 케이블, 동심 원통도체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선전화 밀도를 가지고 전위를 만들었던 게 있어요. 동심 원통도체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2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로우 L에다가 자연 로그 하기를 A분의 B다. A가 짧은 거, B가 긴 거일 때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요. 요것도 3장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유도만 해드렸었어요. 그죠? 기억이 분명히 나실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위 공식으로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운 거 뭐냐면 전위 경도입니다.
전위경도. 이 전위경도라고 하는 녀석을 기울기, 경사, 구배라고 하는데 이거였죠. E라는 전개를요 그레이디언트 V로 구할 수 있다. 다만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이자. 해서 전위의 기울기를 구하면 전개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더라.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나블라의 도트 V라는 형태를 가질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놓은 상태에서 라운드 X에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에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G에 라운드 K다. 근데 스칼라 함수 V가 올라가면서 결과는 벡터인 전개가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는 건 뭐였냐면 전위 경도만 구하라고 하면 요거예요. 그레이디언트 V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개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레이디언트 V에 누굴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얘기도 배우셨고 이제 좀 어려워하셨던 거 있네요. 쌍극자.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분극 현상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서 전기 쌍극자는 뒤에 가면 자기 쌍극자로 또 나올 거니까 반드시 암기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전기 쌍극자 전위의 모양을 구하시게 되면은 4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R이 아니라 R제곱이 됐고요. 라지 M이라고 하는 기호에다가 코사인 세타 전이니까 볼트. 그러면 이때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였습니까? 쌍극자 모멘트였어요. 그래서 두 전하 마이너스 Q쿨롱과 Q쿨롱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미소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Q델타라고 쓰고 단위는 쿨롱미터라는 단위를 쓰더라. 이게 쌍극자의 전위하고 쌍극자 모멘트 값이 되는 거였고 얘를 가지고 전위경도를 통해서 구자표계의 좌표계에 맞춰서 적분, 미분했죠. 편미분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벡터 성분으로 했었을 때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3승분의 2m 코사인 세타의 R0 성분 더하기 하기를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3승분의 라지 M 사인 세타 해놓고 세타 제로 성분, 세타 성분이다. 그럼 요거는 R 성분과 세타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벡터 값이 되는 거고 얘를 스칼라로 바꿨더니만 분모에 있었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3승분의 라지 M까지는 공통에다가 루트 2 코사인 세타 제곱하면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기 되는 1이 생략이 되니까 3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다 라는 패턴으로도 바꿀 수 있었고요. 이때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였죠? 이거죠. 세타의 값이 0도가 돼줄 수 있으면 코사인 0도의 크기가 1, 즉 맥스 값이 되는 거죠. 전위도 최대값이 될 수 있고 전개도 최대값이 되더라. 이게 전기 쌍극자 얘기였었습니다. 물론 어제는요 이런 거 수업할 때 하나 정리하는데 적분하고 미분하고 하면서 1시간씩 걸렸던 거예요. 근데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험장 가서 어제 했던 방법으로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정말 터무니없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쌤들도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써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기 쌍극자 다음에 배운 건 뭐였냐면 전기 이중충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워서요. 원뿔도체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뿔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높이를 x라고 가정을 하고 반경을 a라 가정하고 여기를 세타, 요 지점의 전위를 구하자. 단 요 원형이 두께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두께가 델타미터였을 거예요. 그럼 전위의 모양이 뭐였냐면은 4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R분의 Q라는 거 대신에 이중충의 세기 M 델타에 입체각 오메가를 추가했던 거죠. 이때 이중충의 세기라 불렀던 M 델타라는 값은요. 뭐였습니까? 면전화 밀도 로우S의 델타를 곱해서 쿨렁 퍼 제곱미터에다가 미터값 곱하니까 쿨렁 퍼 미터라는 R분의 Q 단위를 만든 거죠. 또한 입체각이라고 하는 오메가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단위는 SR이라고 쓰고 스텔라디안이다 라고 읽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한히 접근됐다라고 하면 입체각을 뭐로도 쓸 수 있어서 2파이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요 녀석을
요 자리에 대입했다라고 하면 2파이, 4파이가 약분이 돼서 2배의 입실론 제로분의 m 델타 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루트 요거죠. 여기를 빗변, 여기를 밑변이라고 보니까 a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x 값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게 전기 이중충이었습니다. 분명 뒤에 가면 판자석이라고 해서 만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건 또 뭐였습니까? 순서를 보아하니 전기력선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네요. 자,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정식도 저는 3차원 표면을 가지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2차원 표면을 가지고 하나를 추가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식이라는 걸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했는데 2x분의 dx 값은 2y분의 dy의 값이 되고 2g분의 dg가 되더라. 그래서 상호 대각선으로 곱한 크기들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였고요. 2x, 2y라고 하는 전개의 어떤 값들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정적분이 아닌 부정적분 상수 c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좌표가 없을 때는요. y라고 하는 어떤 함수의 값은 c분의 1x 또는 뭐 cx 또는 ax 또는 kx 등등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좌표가 없을 때. 근데 문제에 몇 콤마 몇 콤마 몇이다 이런 좌표가 있으면 보기에다가 대입해서 딱 떨어지는 녀석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했으니까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건 또 뭐 있냐면 가우스 발산 정리와 푸아송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먼저 이 가우스 발산 정리라고 하는 녀석이 뭐였냐면 가우스와 발산 정리를 혼합한 개념이어서 n이라고 하는 전기력선의 수는 전개 1을 면적 적분하면 전기력선의 수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데 여기에 발산 개념을 추가하는 거예요. 다이브전스 2의 최적 적분으로 바꿔주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브전스 2v라고 하는 녀석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여야 하는데 최적 전하 밀도를 쓰게 되면 최적 전하 밀도 로우 v의 최적 곱한 게 q와 같아서 최적을 약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하는 가우스 발산의 기본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이브전스 2라고 하는 녀석은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v 값이 되더라. 또 하나 로우 v라고 하는 최적 전하 밀도는 다이브전스 2 곱하기 입실론 제로가 되더라.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 곱하기 입실론 제로 둘째 날 배웠죠? 전속 밀도 D하고 같다. 그래서 가우스 발산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얘였어요. 최적 전하 밀도라는 녀석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쌤들이 알다시피 최적 전하 밀도라고 하는 로우 V 값은 최적분의 전하로 계산을 하는데 문제의 전하와 최적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에다가 입실론 제로 곱한 거 다이브전스 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이브전스 전속 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개가 주어졌을 때도 구할 수 있고 전속 밀도가 주어져 있을 때도 구할 수 있는 게 다이브전스 그러니까 즉 뭐예요? 가우스 발산 법칙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푸아송의 방정식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건 뭐였냐면 얘는 전개고 전속 밀도인데 전위가 없어요. 그래서 전위를 갖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나불라 자승의 도트 V를 하면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V가 되더라 라고 대각선으로 하면 V라는 전위를 갖고도 구할 수 있다. 다만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고 만에 하나 나불라 자승 도트 V를 했는데 0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계산들도 뒤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풀어봤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쉽지는 않았지만 처음 배웠으니까 그런 거고요. 쌤 이것도 보시고 집에 가서 또 한 번씩 문제 풀어보실 거잖아. 그러면 이런 공식들 외워져만 있다면 이제는 계산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파면 되니까 뭐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3장을 맛만 보고 마무리를 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C라고 하는 정전 용량 콘덴서의 단위가 페럿이더라. 근데 이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여서 Q는 CV로 계산을 하더라. 이때 용량 C라고 하는 녀석을 저는 비켜 V분의 Q라고 할 거고 단위가 쿨롱 퍼 볼트 이걸 페럿이라고 할 거다. 헌데 정전 용량의 역수를 C분의 1이라 표현을 하니까 전기량분의 전이차가 되고 단위는 볼트 퍼 쿨롱 1 퍼 페럿
패럿 인버스 또는 다라프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다 써드릴까? 다라프다라고까지 쓸 수 있는 게 요거 이름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엘라스턴스. 정전 용량의 역수를 엘라스턴스라고 할 거예요 라는 거고요. 이걸 토대로요. 정전 용량을 구할 거라는 건데 이미 이 장에서 V라고 하는 전위를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V라는 전위가 구도체이다 라고 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그것분의 다시 Q 하면 QQ 약분해서 얘만 나오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이러면 용량 값이니까 단위는 뭐가 된다? 패럿. 그래서 어제는 여기까지 했어요. 구도체의 공식 찾는 거랑 만약 출제자가 반구도체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9의 절반인 2파이 입실론 제로 R이라고 표현하셔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한 게 어제 저녁에 했던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어제 저녁 저희가 3시간 수업을 꼬박 다 채워서 했는데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양이 되게 많았고 문제들까지 하니까 벅찼다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약 15분, 20분 정도 안에서 끝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쌤들이 산수를 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그거를 중요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전자기하학이라는 건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공식을 묻는 문제도 있고 내용을 묻는 문제들도 있어요. 나 산수 좀 못해 그러면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두시는 거야. 제가 지금 떠든 것처럼 쌤들도 쓰실 수만 있다라면 이런 거 틀릴 리가 없어요. 물론 계산하는 거라면 생각이 달라지지만 공식을 묻는 문제라면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3시간짜리가 20분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계속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